안녕하세요. 유교 약사생불사입니다. 2월 24일 넷째 주 마지막 월요일 2월 초하루 때 설날 제사법 상차림 도법을 합니다. 도인절법 수련원에서 실제 설날에 차례 지내듯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 예법을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여기 신도분들 많이 참석해서 제사 예법을 실제 경험하시고 그리고 실제 참관하시고자 하신다면 제주나 제주 부인이 돼서 직접 제를 지내는 방법을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음식을 같이 음복하면서 같이 즐기면서 제사 예법을 문제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산삼주 400ml짜리를 한 병씩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 잘 마친 사람은 1.8L짜리를 한 병을 드리고 그것은 대상이기 때문에 꼭 참관하셔서 꼭 문제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사 예법 음복하는 것을 정확하게 실전 경험으로 한번 음식도 드셔보시는 그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월 초하루 때 꼭 참석해서 제사 예법을 직접 배워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수맥 있어서 그런 거 여기다 머리 대면 작살 나는겨. 요거는 요렇게 쫙 갈라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 손 대면 기가 막혀. 이게 우웅거리고 때려버려. 여기 한번 대보세요. 이게 바람이 이거는 선풍기 바람이 올라오네. 바람이 불고 여기에다가 머리 대고 자는 순간 죽고 여기에 걸리면 인생 끝난겨.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이 간다는 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귀신터, 이제 귀신터를 잡지.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셔요. 아까 나오셔서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3달 딱 넘어가는 순간 이분이 여기서 최고 잘했어요. 그 일기생 중에서.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확인이 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수련이 되고 되면 귀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잡힌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안 되면 병신이요. 쉬운 예로 수맥파 이분도 대신해요. 이봐요. 이분도 대자녀. 어제 그렇게 안 됐던 분이 내가 여기서 도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얘가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예. 예. 아파트든 뭐든 간에 가장 기본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파트 이사 갈 때 꼭 바닥을 먼저 보세요. 아파트 올라갈 때. 아셨죠? 이런 식으로 금이 갔나 확인하세요. 여기도 수맥이 있다는 증거지요. 이게 수맥이 때려서 금이 가게 만들어요. 수맥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도 이렇게 갔지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터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터서 그런 거고 요게 수맥이요. 일직선으로. 아셨죠? 그래서 식당에 가면 맨 처음에 이거부터 확인하고 앉을 자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는 다행하게 그 한 1m만 수맥이 있고 1m 안에는 수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확인할 거예요. 수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드셔도 돼요. 명으로 나오는데도 이렇게 바닥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공사를 잘못했을 때 명당에서는 절대 바닥이 갈라지면은 명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도깨비터에서 돈을 떼돈 벌고자 한다면 요걸 이용하는 게. 소맥 있는 자리에. 예,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진짜 도깨비터를 떼돈 버는 털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은 금 같죠? 네. 그러면 금 가면 이 액기신 해갖고 어디까지 들어오나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액기신이에요. 액기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무조건 X가 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액기신. 이런 식으로. 여기 액기신 안 되죠? 여기 오면 수맥이 있는데도 이 액기신을 찾는 거예요. 액기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딱 나오죠. 이렇게 액기신.
액기신이 물에 예, 걸리기 때문에. 액기신이 걸리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선 벌어지죠. 여기. 제가 말한 대로 바로 여기가 엄청난 그 돈 벌 수 있는 터의 문 구조예요. 요 액기신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게 벌어지죠. 요걸 이용하는 거 요거. 요 1m만 문으로 들어오게 하면 거북이 필요가 없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문만 놨으면 이 액기신이 그냥 막 모든 제복을 그냥 쫙쫙 빨아들여요. 막 환장하는겨. 여기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벗어나야 돼. 여기 두드려 맞는겨. 액기신은.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 있으면 막 머리가 막 깨져요. 느끼셨어요? 머리가 깨진다는 건 빨리 피해요. 그건 귀신이니까. 아셨어요? 여기에 딱 있으면 몇 부 저기가 되죠? 7부가 돼요. 7부고 여기까지 나오면 8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터예요. 이런 데서는 쉬운 얘기로 이렇게 문 구조를 만들면 돈 못 벌면 병신이요. 아셨죠? 그리고 딱 했을 때 어떤 장사를 할 것이냐를 중요하게 봐야지. 이제 딱 할 때 무슨 장사가 좋아 이런 터에. 사업 중에서 건설이나 이런 거 하면 떼돈을 벌고요. 먹는 장사는 육신이 피곤하잖니. 먹는 장사도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이런 터에다가 딱 수선집 차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먹는 장사나 순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산더미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사. 부동산도 괜찮고 돈을 한꺼번에 왕창 이런 터가요.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거의 제로예요. 0.1%밖에 안 돼요. 이런 터 들어오기가 0.1%, 이렇게 문 위치를 만들어주기도 0.1%도 안 돼요. 지금 봤는데 이 문 위치는 어설프게 잘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아깝잖니. 그래서 항시 집터를 볼 땐 저렇게 금이 쫙 간 데를 보고 금 갔어도 요걸 보셔야 돼. 이게 원래 요게 금이 가면 안 되는 돌이 이게. 경계석까지 쪼개질 정도면 이게 엄청난 거 이게요. 이게 이런 데서 사람 살 것이요 못 살 것이요. 차도 되지 마세요. 재수 들을 게 없어요 이게. 막 여기 하면 이 손끝이 막 쩌리쩌리돼 아파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선생님 여기 문 같으면 그러면 예. 이쪽을 좀 빼서 일리 들어가면 어때요?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쪼개지면 저게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수맥이나 귀신파가 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문을 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이요. 무조건 직통이요. 아셨죠? 만약에 여기에 금이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가 문을 내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긴 직통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통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금액은 지금 이래 흐르는데 와 금은 이쪽으로 나 있어요? 첫째가 때리는 거. 지하에서 끊임없이 수맥이 흐를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꺾을 때 여기를 때려버리거든요. 이게 때리는데 이렇게. 그럼 물도 이리 흘러야 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쫙 간 것은 때리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동파장이 계속 요 진동파장이라는 거예요. 물진동파장. 기차가 갈 때 아무리 먼 데 있어도요. 그 철길에다 딱 손을 대면 기차가 오는 게 느껴져요. 바로 그거와 같아요. 끊임없이 진동파장이 때리는 게. 이제 들어가시죠. 추우시니. 어떤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가요? 첫째가 금형에 해당이 되면 목화토금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화토금수가 정확하게 해결되면 금이다 라고 하면 금상생수, 금생화예요. 그러니까 이 금형에는 첫째가 태음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약간 태음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태음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체크하셨는데 여기가 뭐 음이 잡히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자체에서 속아요. 한번 여기 보셔요. 여기서 보셔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음이 잡히죠. 예를 들면 여기 귀신, 항시 도깨비터에도 귀신이 있는 게.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예. 양 잡혔다,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귀신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잡혀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도깨비터에서 터주대감을 찾아야 돼. 이 터를 지켜주는 터주대감, 최고의 터주대감. 이렇게 최고의 이 지켜주는 양신이에요. 양신도 귀신이지만 틀려요. 이 귀신하고 이건 액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가죠. 예, 최고의 터. 예.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식당에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여기 앉으세요. 아셨죠? 여기가 최고의 명당이에요. 약사생물사에서 제가 하는 거 보셨죠? 가장 먼저 이렇게 도깨비터는 꼭 액신들도 있어요. 저희가 물 나오는 데거든요. 아까 거기가.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가죠. 두 번째. 네. 여기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요. 이제 잘 저기 하시겠네. 가면 갈수록 이게 작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작아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식으로요. 네. 이게요.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여기. 네.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했을 때는 만약에 오늘 시험 보기 전에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요. 그럼 어느 터에 앉아야 될까요? 내 자식을 건강하게 먹고 살게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당에 가셔서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최고 명당. 아니 쪽팔린 게 뭐 있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수맥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수맥이 없이 이렇게 보셨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수맥이 없지. 여기는 자리만 있고 나머지는 다 수맥이 있네. 가장 먼저 여기에 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지 여기? 단점을 찾아보세요. 뿌옇죠? 네, 아니 지금 뭐 안에가 조금 뿌연.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맥이 있어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없이요. 근데 이분께서 자격증을 저번 주에 따시오. 초보자라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바로 이 연기 이해 가시겠죠? 이 연기가 바로 이렇게 수맥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게.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수맥을 체크할 때는 수맥이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수맥이 잡혔다라고 딱 가정하면 그때 뭘 먼저 잡냐면 환기가 됐나 안 됐나. 그래서 눈이 맵나 안 맵나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도깨비터에 살고자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요? 첫째가 도깨비는 꼭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오늘 이 식당은 땡 잡은 겨. 많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땡 잡았으니까 돈 딱 다 받았죠. 그래서 그 돈을 꼭 어떤 귀한 곳, 거북이가 있으면 좋겠죠. 거북이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5만 원짜리는 아니요. 10,000원짜리가 최고요. 우리가 착각들 하고 있는데 10,00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요. 왜 그럴까요? 5만 원 거는 신권이래. 아니요. 돈 중에서 최고 큰 어른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래요. 5만 원짜리 원래 강개투대왕이 들어가야 되고 10만 원짜리가 나오면 이게 바로 웅녀나 아니면은 당군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해 가시겠어요? 네. 최고 큰 어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 고구려 대표하시는 분이 누구죠? 광개투대왕을 집어넣는겨. 신라의 최고의 대왕. 선덕여왕이 바로 신라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가장 척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선덕여왕이 만든 거고 김춘추가 그 다음에 통일을 이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는요. 심지어는 광개투대왕보다도 땅을 더 넓혔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보면 서백제, 중앙백제, 동백제가 있었고 그 땅은 고구려보다도 더 컸어요. 심지어는 저 아랍까지도 우리를 알리게 돼요. 근초고왕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근초고왕이 바로 백제를 꼽혔고 서백제와 동백제와 중앙백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광개투대왕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요. 그 정도로 강했어요. 근초고왕이. 그때는 우리가 중국 있잖아요. 해안선으로 다 우리 땅이었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일본이 다 우리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 그 백제가 다 우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서는 바다까지 치면 고구려보다도 더 큰 땅이었어요. 그때는 해양을 막 장악을 했거든요. 근초고왕이.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누가 가장 위대했나요? 이성계. 뭔 이성계요. 임금으로만 찾지 마요. 다 찾아내야 돼요.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이. 아, 생각해봐. 12척으로 그 300척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순신은 나와야 돼요. 앞으로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까도 하다가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요. 도깨비터는 꼭 초하루 때 막걸리를 한 잔 꼭 떠놔야 돼요. 여기 막걸리 어디다 떠놔야 돼요? 터주대감 요 자리에다가 꼭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대장이요. 여기에서 최고 대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메밀묵을 놔야 되고 이 자리에다 막걸리 한 잔을 놔야 돼요. 아셨죠? 하루만 와요? 한 달 동안 와요? 하루요. 논 다음에 아침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깨비들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주무시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 약사생부사에서 자면 대웅전에서 주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무시면 어떤 일이냐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모르셨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각 소리 나요. 네, 도깨비들이. 그래서 오히려 시끄러워서 못 잘 수가 있어요. 도깨비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상석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깨비를 앉아서 먹게. 초하루 몇 시쯤 넘으면 좋아요? 예? 술하고 전날. 그럼 도깨비들이 와서 먹는 겨. 그리고 장사가 많이 되면 맛있는 거 많이 차려주고 장사가 안 되면 그 메밀묵하고 그냥 막걸리만 줘요. 또 장사가 더 안 되면 막걸리만 놔줘요. 그리고 장사가 더 안 되면 소주잔에다 막걸리 한 병 놔요. 아셨어요? 도깨비들은 배부르면 절대로 돈을 안 갖다 주고 일을 안 해줘요. 아셨죠? 이걸 또 명심하세요. 항시 어떤 데든 공간이 만들어지면 우두머리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두머리가 결정되면 이걸로 확인을 하는 겨. 아셨죠? 확인을 해서 대장터가 딱 결정되면 거기다가 놔요. 지금 오늘 거의 일기생들은 거의 다 정확하게 다 되고 있거든요. 한 80%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시 확인할 때 여기 최고 좋은 터, 최고 신터 하면 얘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거기다가 딱 놓으면 돼요. 명당이 최고요. 그 이유달 거 없이요. 흉당 다 필요 없이요. 이해 가시겠죠? 예, 이 도깨비가 도깨비를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승질 더럽게 생겼는데 안 들어오신 분 있죠? 이분이 잠깐 또 나와 보셔요. 이분이 정확하게 도깨비상이에요. 이렇게 저 보지 말고 이렇게 봐요. 도깨비상들은 딱 봐요. 심술 많게 생겼죠. 건들지 말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셨죠? 첫째가 심술이 많아야지 도깨비상이 되는 게. 저희 가게에도 막걸리랑 메밀묵 넣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깨비터가 아닐 때는 꼭 거북이나 뭘 같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은 이분께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여기에다 메밀 넣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러면은 한 24시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 떠갖고 그거 먹으면 돼요. 아셨죠? 도깨비상일 땐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해 가시겠어요? 예.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도깨비가 수수경단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단 거를 좋아해요. 수수경단을 좋아했던 주 이유는 우리가 설탕이 없었잖아요. 엿도 그렇게 안 달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수수경단이거든요. 그래서 도깨비는 단 거를 좋아해요. 애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뿔난 도깨비는 우리 도깨비 아니에요. 우리가 도깨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도깨비는, 한국의 도깨비는 바람을 말하는 게. 그래서 12간지에서 보면 용을 도깨비라고 하는 거고, 변화무상, 심술이 많은 것, 잘 놀고 싶을 때 노는 것. 그리고 도깨비는 재부신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신이에요. 그래서 항시 도깨비를 잘 다루면 돈이 많아지는 거고, 도깨비를 잘 못 다루면 돈이 없는 거예요. 초하루마다 이렇게 막걸리를 먹잖아요. 그러면 착한 어른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제가 말씀드렸죠. 동짓날 있죠. 동짓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액 닦는 날이요. 업 닦는 날이고, 그 다음에 한 해 내년에 들어올 애군을 막으려고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것도 도깨비지만 설날 도깨비는 누구라고 그랬죠? 애기들, 청소년들을 다 설날 도깨비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 깃방맹이 후레 딱 친 다음에 10,000원짜리 딱 줘서 과자 사 먹고 와요. 그럼 기분 좋것이요, 안 좋것이요? 근데 애기들은 깃방맹이 딱 때리면 와 울잖아요. 너 깎아서 먹고 와이? 하면 와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 순진성을 갖고 있는 게 도깨비지, 순진성이 없는 건 도깨비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도깨비터는 순진한 거고, 그러면서도 기분에 따라서 변덕이 심한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말 않는 게 도깨비이기 때문에 설날은 바로
애들과 청소년들을 기쁘게 해주면 마음까지 다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어른이라 안 되는 게 그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도깨비를 다룰 때는 꼭 철부지를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그리고 도깨비들은 욕심들이 많고 심술이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시 도깨비터는 나중에 이제 오늘 정확하게 도깨비터를 배웠으니까 여태까지 도깨비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무조건 장사만 잘 되면 개나 소나 다 도깨비터라고 뻥만 치고 다녔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 이 건물 다 돌아봤을 때 도깨비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실이든 뭐든 금터를 찾으세요. 그것도 큰 금터. 이거 엄청 큰 거 이게. 그리고 금터를 찾은 다음에 문 위치. 어떻게 찾는다고요? 가장 더러운 터를 찾으세요. 문 위치는. 그리고 손을 대갖고 막 쩌릿쩌릿 하면 거기다가 문을 딱 가운데, 정 가운데 딱 놓으세요. 예, 그러면은 막 쫙 빨아들이는 게 그 땡기는 맛이 기가 막혀 이게. 그 손에 쓸 때 저도 엘로드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 땡기는 맛. 여기서 할 때 이게 꼭 낚시하고 똑같아요. 이 땡기는 이게 돌아가는 이 맛. 이걸 사랑해야 돼요. 아셨죠? 요 땡기는 맛을 잃어버리면 절대 못 해요. 아셨죠? 예. 도깨비터가 아닌 경우에 예. 그거도 장사나 이런 거 가지려는 첫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깨비터가 아니다. 도깨비터는 0.1%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다 장사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바로 가장 큰 음터를 찾고 거기다 문을 놓고 그 다음에 거북이를 꼭 넣으세요. 거북이가 대가리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식당을 하게 되면 맛있어야 돼요. 첫째. 이해 가시겠죠? 맛 더럽게 없고 없게 하고서 도깨비터에서 장사할 생각 하지 말아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네. 예,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